캐슬린 폴빅은 자기가 낳은 아기 4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입니다. 호주 역사상 최악의 여성 연쇄살인범으로 범죄자조차 증오하는 인물이죠.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죄를 뉘우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결백을 주장하죠. 그녀는 물증도 자백도 없이 살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그녀와 그녀의 아기의 DNA에서 놀라운 돌연변이를 발견했습니다. 사건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녀는 파렴치한 사이코패스일까요? 아니면 무지한 사법 판결의 희생양일까요? 폴빅의 첫째 아들 케일럽은 1989년 2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22살에 낳은 아기죠. 케일럽은 19일 뒤 아기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영아돌연사 증후군이었죠. 그리고 이후 태어난 3명의 아이도 연달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패트릭은 8개월, 사라는 10개월, 마지막 아이 로라는 18개월에 사망합니다. 패트릭의 사인은 간질발작, 사라는 영아돌연사 증후군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아이 로라의 사인만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로라를 부검한 법의학자는 아기의 심장에서 바이러스 감염의 흔적을 발견했지만 사망의 원인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소견서엔 로라의 사인을 불명이라고 기재했죠. 이미 폴빅 집안의 아이 3명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그는 경찰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의적으로 아이를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즈음 방에서 짐을 정리하던 남편 크레이그는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어두운 내면이 담긴 글이었죠. 일기에 충격을 받은 남편은 아내 폴빅의 일기를 경찰에 전달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폴빅은 결코 아이를 죽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집니다. 재판은 2003년 장장 7주간 열리며 호주 국민들의 엄청난 관심을 불렀습니다. 순진하게 생긴 30대 여성이 정말 잔혹한 범죄자일까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상황은 폴빅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첫 번째로 로라의 죽음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영아돌연사 증후군이라고 하기엔 로라의 나이가 많았죠. 이 증후군은 보통 첫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에게 나타납니다. 거기에다가 일기에 적힌 글들이 그녀를 궁지로 몰았습니다. 일기글은 음침하고 너무나 우울했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끔찍한 일을 저지를 뻔했다. 아기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고 자리를 뜨려고 했다. 나는 세상 최악의 엄마인 것 같다. 로라가 날 떠날까봐 두렵다. 사라처럼. 난 내가 때때로 아기를 못 견디겠다. 내가 잔인한 사람이란 걸 안다. 로라는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떠났다. 제발 좀 사라가 그냥 닥쳐줬으면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라는 그렇게 해주었다. 이 일기에 더해서 당시 사람들을 사로잡은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른바 매도우의 법칙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아과 의사 로이 매도우가 만든 것으로 아동학대 전문가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 1명의 죽음은 비극이고 2의 죽음은 의심스럽다. 하지만 3의 죽음은 살인이다.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면 말이다. 검사는 배심원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한 가족 4명의 자녀가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벼락이 한 사람을 4번이나 때리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의 물증도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을 자백하지도 않았지만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폴빅의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폴빅에게는 가석방 없는 징역 40년형이 내려졌죠.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폴빅을 감옥으로 몰아넣은 강력한 이론 매도우의 법칙, 즉 아이 3의 죽음은 살인이라던 그 매도우가 2005년 재판에서 잘못된 증언을 해서 의료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한 가족에서 여러 아이가 영아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한 사례도 잇따라 보고되면서 매도우의 법칙은 사기에 가까운 망언임이 입증됐죠. 폴빅의 결백을 믿는 변호사들도 여러 의료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새로운 반대 증거가 쌓이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는 폴빅의 재수사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5년 만에 재수사가 이루어졌죠. 변호사들은 폴빅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과학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뇌력에 의해서 죽지 않았다면 선천적 질병이나 자연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것이고 그 이유가 아이의 DNA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2003년 재판 당시에는 엄밀한 DNA 염기서열 분석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30여 개의 염기서열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있죠. 변호사들은 호주 국립대 유전학자 카롤라 비누에사를 찾아갑니다. 비누에사는 교도소에 갇힌 폴빅에게서 침과 구강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아이들을 부검한 신체 조직과 신생아 혈액 검사 자료에서 아이들 4명 모두의 DNA를 채취했죠. 분석 결과 폴빅 그리고 2 여자아이 사라와 로라의 DNA에서 공통적으로 불길한 돌연변이를 발견했습니다.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단백질인 칼모듈린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었던 것이죠. 이 돌연변이는 지금까지 이 지구상 그 누구에게도 발견된 적이 없는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칼모듈린이 잘못되면 부정맥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죠. 이제 재수사의 쟁점은 과연 폴빅과 2 아이의 칼모듈린 돌연변이가 돌연사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일부 과학자는 2 소녀의 죽음은 이 돌연변이로 인한 전형적 사망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돌연변이를 가진 폴빅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점을 들었죠. 그리고 남자아이 2의 유전자에서도 희귀한 돌연변이가 발견됐지만 이게 인간에게 큰 목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확인되지 않았죠.
조사위원장인 전직 판사 레지날드 블렌치는 2019년 7월 정황 증거와 과학적 자료를 두루 살펴도 유죄를 의심할 이유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조사가 폴빅의 유죄로 결론 내려졌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15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폴빅의 사면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이 중에 노벨상 수상자 2명도 포함되어 있었죠. 뷰누에사 박사도 세계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폴빅의 케이스를 2021년 11월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칼모듈린 돌연변이가 어떻게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그 기전을 밝혔죠. 칼슘의 이동 메커니즘이 망가지면서 세포 내 칼슘이 증가하면 부정맥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사라는 죽기 전 호흡기 질환을 앓았고 로라는 심장에 감염의 흔적도 있는 만큼 이 돌연변이로 사망할 위험이 큰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아이의 유전자에서 나온 돌연변이도 쥐 실험을 통해서 간질 발작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 유전자인 것으로 드러났죠. 논문이 발표되면서 주 정부는 2차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과연 첨단과학은 폴빅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모두 살해당한 것이 아닌 병으로 자연사한 것일까요?